문제달인 신의 손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020년 1, 2회 통합필기 기출문제 제2과목 직업심리학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21번 특성요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특성요인 이론은 심리검사나 그리고 객관적 합리적 수단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금 보기 2번에 보시면 답이 그대로 딱 나와 있죠. 개인적 흥미, 능력 등을 심리검사나 객관적 수단을 통해서 밝혀낸다. 답이 쉽게 나오네요. 22번 직무에 대한 하위 개념 중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작업 활동으로 직무 분석의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 것은 직무 분석하는 순서는 과제, 그리고 직위, 그리고 직무의 순으로 점차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2번으로 쉽게 채택되어진다. 23번 스트레스 관리 전략. 스트레스 관리 전략은 보기 4번에 있는 것처럼 출처 지향적 또는 요인 지향적이라고도 해요. 두 번째는 반응 지향적, 보기 1번에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보기 2번에 있는 증후 지향적, 증후 지향적은 증상 지향적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은행에서 대기표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은행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인다고 했으니까 스트레스의 요인, 스트레스의 원인을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24번 인간의 진로 발달 단계를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성탐, 확, 유세로 나눈 사람은 누구냐? 답은 쉽게 수포로 이렇게 채택이 되어져요. 성탐, 확, 유세, 성탐, 확, 유세. 그런데 수포에 이 성탐, 확, 유세가 주관식에 출제되어진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설을 좀 필요로 합니다. 성장기는 자신에 대한 자아에 대한 지각이 생겨나고 직업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성장기 자아에 대한 지각이 생겨나고 직업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이루어진다. 탐색기는 무엇이냐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직업 탐색을 시도한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직업 탐색을 시도한다. 탐색기니까 직업 탐색을 시도한다. 그 다음에 확립기는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해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한다.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해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한다. 유지기는 무엇이냐면 유지기의 말 그대로 개인은 비교적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개인은 비교적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쇠퇴기는 은퇴 후에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찾게 된다. 은퇴 후에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찾게 된다. 이렇게 성탑 유세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면 주관식 답으로 훌륭하게 처리되겠네요. 긴즈버그도 역시 발달 단계 주장한 학자인데 긴즈버그는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제1단계로 환상기, 그 다음에 잠정기, 그 다음에 현실기. 긴즈버그 하면 환잠현,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환잠현 떠올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트프레드슨인데 이 고트프레드슨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성미가 넘치죠. 그래서 고트프레드슨은 네 단계를 주장하는 네 가지를 주장하는데 첫 번째가 힘과 크기 지향성, 힘과 크기 지향성 남자니까 사내다에 힘과 크기 지향성. 두 번째는 성역할 지향성, 성역할 지향성.
세 번째가 사회적 가치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네 번째가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요. 심과 크기 지향성, 성역할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그래서 고트프레드슨도 이 네 가지가 주관식에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나와 있으니까 추후에 문제 나올 때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수퍼나 긴즈버그의 성탑 확유세라든지 환자면은 각각의 하위 단계가 있어요. 이 하위 단계가 2차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성탑 확유세와 환자면만 일단 외워두세요. 하위 단계는 다음에 문제 나올 때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지금 오늘 같이 하위 단계까지 해버리면 모든 게 엉클어져 헷갈리니까 오늘은 성탑 확유세와 환자면만 일단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이제 보기 2번에 에릭슨에 대해서 할 차례인데 에릭슨이 상당히 많아요. 외울 게. 그 에릭슨은 인생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 심리적 발달 단계와 그리고 위기 단계를 각각 제시를 했어요. 심리적 발달 단계와 위기 단계를 제시했는데 사람이 커 나감에 따라서 요거는 좀 외우기 쉬울 거예요. 가장 어릴 때 유아기 그 다음에 초기 아동기 뭐 나이 먹음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유아기, 초기 아동기, 그 다음에 학령전기, 그 다음에 학령기 다음에는 청소년기, 그 다음에 성인 초기, 20대 초반이요. 성인 초기, 그 다음에 성인기, 그 다음에 노년기, 이렇게 나눠 놓고 있어요. 이렇게 나눠 놓고서 그 나이에 맞추면 심리적 발달 단계와 위기 단계를 각각 제시한 거예요. 유아기 때 심리적 발달 단계는 신뢰감을 제시하고 있어요. 신뢰감. 유아기 때는 부모님들에 대한 신뢰감이 절대적이겠죠? 위기 단계는 신뢰감의 반대적 개념, 불신감을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초기 아동기 때는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밤에 나 혼자 화장실 가서 소변 볼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지돌그랬네. 자율성.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지돌그랬어. 수치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학령 전기 때는 아이들하고 놀 때 얘들아 나만 따라하면 우리 팀이 이길 수 있어. 주도성이죠. 주도성. 그런데 게임에서 졌어. 죄의식을 느끼겠죠. 이런 식으로 외우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학령기 때는 근면하면 공부도 잘하겠죠. 그런데 근면하지 못하면 공부 못할 테니까 열등감이 위기 단계로 제시되어져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 때는 이건 좀 외우기가 좀 편할 거예요. 자아정체감이에요. 자아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 자아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성인 초기에는 친구들하고 엄청 친하겠죠. 친밀감 대 잘 놀다가 갑자기 혼자 군대 가네. 고립감. 지금은 친한 친구들하고도 많이 가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외워주세요. 성인기 때는 생성감 대 침체감. 노년기 때는 모든 걸 다 이루면 자아통합. 그게 잘 안 됐어. 그러면 절망으로 바뀌겠죠? 자아통합 대 절망. 그래서
지금 심리적 발달 단계와 위기 단계를 유아기 때 신뢰감 대 불신감, 초기 아동기 때는 자율성 대 수치심, 학령 전기 때는 주도성과 죄의식, 학령기 때는 근면성 대 열등감, 청소년기 자아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 성인 초기 친밀감 대 고립감, 성인기 때는 생성감 대 침체감, 노년기 때는 자아 통합 대 절망. 이렇게 의미를 봐주시고 그 다음에 심리적 발달 단계만 외우세요. 그러면 위기 단계는 저절로 외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세 개 끊어서, 그래서 보시니까 신자, 죽은 자, 친생자 이렇게 나오죠? 이거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죠. 신자는 죽은 자인가 친생자인가? 신자는 죽은 자인가 친생자인가?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거다. 정답은 3번이고요. 25번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일반 직업 적성검사. 일반 직업 적성검사는 미국에서 실시했던 적성검사예요. GATB라고 해요. GATB. 이 GATB에서는 어떤 영역을 측정하느냐라는 건데, 첫 번째 지능, 두 번째 언어 능력, 세 번째 수리 능력, 네 번째 사무지각, 다섯 번째 공간적성, 여섯 번째 형태지각, 그 다음에 운동반응, 손의 재치, 그 다음에 손가락 재치, 지능, 언어능력, 수리능력, 사무지각, 공간적성, 형태지각, 운동반응, 손의 재치, 손가락 재치, 지연수사, 공용운손손, 지연수사, 공용운손손. 그래서 리듬감을 살려주시면서 외워야지 쉽게 외워져요. 지연수사, 공용운손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나오네요. 26번 직업 선택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번 직업 선택에 정확한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정확한 정보만 가지고 있다가 직업을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말이 되고 싶지 않죠? 벌써 국가자격시험에서 뭐뭐만 이렇게 하면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2번에 성년기에 이루어져서 어릴 때 영향력 상당히 중요해요. 3번에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환경에 영향력 관련이 없다? 아니죠. 가족과 환경에 영향력이 있죠. 4번에 일생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시기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싶네요. 27번 직무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직무 분석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최초 분석법이에요. 두 번째 비교 확인법이에요. 세 번째 대입헌법이에요. 최초 분석법, 비교 확인법, 대입헌법. 이 세 개 쓰고 설명하신 6점짜리 출제되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한데, 최초 분석법은 말 그대로 최초예요. 맨 처음에 하는 거란 얘기죠. 이 최초 분석법은 분석 대상 직무에 대한 자료가 드물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거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최초니까 자료가 드물고 전문가가 거의 없는 경우에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교 확인법은 말 그대로 비교 확인하는 거야. 뭘 갖고?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를 참고로 하여 현재의 직무 상태를 비교 확인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를 참고로 하여 현재의 직무 상태를 비교 확인하는 방법이다 하시면 되고, 대입헌법은 교과 과정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며 교육 목표와 내용을 단시간 내에 추출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교과 과정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며 교육 목표와 내용을 단시간 내에 추출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직무 분석 방법 세 가지 쓰고 설명하셔야 하면 최비대 쓰시면 되고요. 특히
최초 분석법은 6가지로 다시 나눠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면접법이에요. 그 다음에 관찰법, 그 다음에 체험법, 설문지법, 녹화법, 중요사건 기법. 중요사건 기법은 단독적으로 주관식에 나온 바 있어서 이거 중요해요. 문제 나오면 설명드릴게요. 최초 분석법은 자료가 드물거나 전문가가 거의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데 그 종류가 면관체 설록증, 면접법, 관찰법, 체험법, 설문지법, 녹화법, 중요사건 기법. 그래서 27번은 최초 분석법 중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관찰법이라는 거는 직접 관찰하는 거죠. 말 그대로 직접 관찰해서 정신적인 활동까지 어떻게 알아봐요. 2번 면접법은 면접의 목적을 미리 알려주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2번 정답이네요. 3번 설문지 조사법은 많은 사람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4번의 작업일지법은 업무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겠죠? 정확한 정보라기보다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28번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신체 변화. 보기 1번 호흡과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도 높아지겠죠? 이렇게 호흡과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아드레날린의 생성과 관련이 있어요.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거는 교감신경에서 생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부교감신경계 활성화된다 이 자체가 틀렸어요. 그 정답이 3번이 정답이에요. 생물 문제도 아니고 좀 그렇네요. 29번 로의 직업분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보기에 지문에 잘 정리되어 있네요. 보기 1번 1의 세기를 8가지 장과 6가지 수준으로 구성된 2차원의 세계로 조직화했다. 맞아요. 보기 2번에 8가지 장에 대해서 나와있죠. 서비스, 사업상 접촉. 사업상 접촉을 우리는 좀 비즈니스직이라고도 해요. 비즈니스직이라고 한다. 비즈니스직이라고 하고 이 조직을 단체직이라고도 해요. 단체직. 그 다음에 기술직, 5계직, 과학, 예술, 연예, 일반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직업별로 나눠보면 서비스직, 비즈니스직, 단체직, 그 다음에 기술직, 5개 활동직, 과학직, 예술직, 일반문화직, 서비스직, 비즈니스직, 단체직, 기술직, 5개 활동직, 과학직, 예능직, 일반문화직, 서비단기 5과의 1, 서비단기 5과의 1 이렇게 8가지 정도 나눌 수 있어요. 3번도 맞고요. 6가지 수준은요. 수준 1이 가장 높고 수준 6이 가장 낮다. 수준 1이 가장 높고 수준 6이 가장 낮다. 우리나라의 NCS 분류 체계하고는 반대예요. 우리나라 NCS 체계는 수준 1이 가장 낮아요. 하지만 로는 수준 1이 가장 높고 수준 6이 가장 낮다. 이렇게 고쳐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수준 6이 주관식에 출제되어진 바가 있어요. 6가지 수준. 첫 번째 가장 높은 수준이 뭐냐면 고급 전문 관리예요. 고급 전문 관리. 두 번째가 중급 전문 관리. 쉽죠 외우기가. 중급 전문 관리. 세 번째가 준 전문 관리예요. 준 전문 관리. 네 번째가 숙련이에요. 숙련.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반숙련,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비숙련 이렇게 된다. 고급 전문관리, 중급 전문관리, 준전문관리, 숙련, 반숙련, 비숙련. 여기 쉽죠? 이 6가지 쓰는 게 2차 주관식이라서 6점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거저 먹기죠. 정답은 4번이고요. 30번. 기초통계치 중 명명척도로 측정된 자료에서는 파악할 수 없다. 척도가 나와 있는데 이 척도의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명명척도 또는 명목척도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서열척도, 그 다음에 등간척도, 그 다음에 비율척도. 2020년 주관식에서 이 척도 쓰고 설명하시오 나온 바 있어요. 명명척도 또는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그래서 명서등비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기 1번에 나와 있는 이 중앙치, 중앙값이라는 거는 정의가 뭐냐면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값,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값, 이게 중앙값, 중앙치인데 명명척도는 크기 순이 없어요. 서열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서열척도 이상이 돼야지 크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앙값은 명명척도로 측정된 자료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다. 1번이 정답이네요. 31번.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신뢰도는 일관성이고 타당도는 정확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타당도의 종류가 4개가 있는데 오늘 타당도에 대해서 모두 해버릴 거니까 더 이상 교재를 보실 필요가 없죠. 이 강의만 들으면 타당도는 끝나는 거예요. 타당도 첫 번째가 안면 타당도예요. 안면 타당도. 우리 흔히 안면을 익히다. 처음에 안면을 익히다. 그러니까 안면 타당도는 이건 일반인들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안면 타당도. 쉽고요. 두 번째, 내용 타당도는 내용을 읽어봐야 되니까 읽고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가 구성 타당도예요. 구성 타당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준거 타당도야. 준거 타당도. 1번, 2번 안면 타당도와 내용 타당도는 객관식에 주로 나오는 것이고 구성 타당도와 준거 타당도는 주관식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거.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성 타당도는 일단 이 타당도 4개를 일단 먼저 외워두세요. 안내 구준이죠. 그 다음에 구성 타당도는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요인 분석으로 나눠져요. 구성 타당도는 수렴 타당도, 그 다음에 변별 타당도, 그 다음에 요인 분석 이렇게 이루어진다. 수렴, 변별, 요인 분석 이렇게. 주관식에서 구성 타당도 3개 쓰고 설명하시오. 수렴 타당도는 검사 결과가 이론적으로 해당 속성과 관련 있는 변수들과 어느 정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이거야. 검사 결과가 이론적으로 해당 속성과 관련 있는 변수들과 어느 정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변별 타당도는 수렴 타당도와 반대의 개념이에요. 검사 결과가 이론적으로 해당 속성과 관련 없는 변수들과 어느 정도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검사 결과가 이론적으로 해당 속성과 관련 없는 변수들과 어느 정도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되겠죠? 요인 분석은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상관성이 높은 문항들을 묶어주는 통계적 방법이다.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상관이 높은 문항들을 묶어주는 통계적 방법이다. 이게 요인 분석이다.
준거 타당도는 첫 번째 예언 타당도 또는 예측 타당도라고도 해요. 예언, 예측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동시 타당도 또는 공인 타당도라고도 해요. 이렇게 예언 타당도, 예측 타당도는 무엇이냐면 미래 상황 예측에 초점을 두며 검사 점수와 미래 행위 측정치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한다. 미래 상황의 예측에 초점을 두며 검사 점수와 미래 행위 측정치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한다. 입사 시험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이 향후 직무 수행 능력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그 입사 시험은 예측 타당도, 예언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동시 타당도, 공인 타당도는 뭐냐면 현재 상태 측정에 초점을 두며 새로운 검사와 준거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한다. 현재 상태에 초점을 두며 새로운 검사와 준거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한다. 즉 지금 일을 잘하는 사람, 직무 수행 능력이 높은 사람에게 요번에 입사시험 문제를 보게 했더니 그 입사시험 문제 점수가 높아. 그러면 이번에 입사시험 문제는 동시타당도, 공인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주관식 시험에서 구성타당도와 준거타당도는 엄청 많이 나왔으니까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완벽하게 숙지해 놓으시길 바래요. 보기 1번에 보면 안면타당도는 안면이에요. 전문가가 아니죠. 안면만 익히면 돼. 일반인. 보기 2번 검사의 신뢰도는 타당도 개수에 크게 영향을 준다. 맞는 거고, 구성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요인 분석 있죠?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요인 분석 있었잖아요. 예언 타당도 4번에 예언 타당도는 타당도를 구하는데 예언 타당도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입사 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이 향후 직무 수행 능력이 높았을 때 그 입사 시험은 예언 타당도가 높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 직무 수행할 것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쉽게 나오네요. 32번 직업 적용 이론. 직업 적용 이론이 아니라 직업 적응 이론이에요. 데이비스와 롭퀴스트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거예요. 직업 적응 이론 데이비스와 롭퀴스트와 관련하여 개발된 검사 도구가 아닌 것은 했는데, 데이비스와 롭퀴스트가 주장했던 직업 적응 이론과 관련하여 개발된 검사 도구는 1, 2, 3번 3개예요. MIQ, JDQ, MSQ. 이번에 JDQ는 JDQ라 해도 되고 MJDQ라 해도 돼요. MIQ,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JDQ, 직무기술 질문지 또는 미네소타 직무기술 질문지, MSQ는 미네소타 만족성 질문지. 그래서 주관식 문제에서 MIQ와 JDQ, MSQ 쓰는 거, 검사명 쓰는 거, 이 세 개가 시험 문제 출제되어진 바 있었다. 특히 보기 1번의 MIQ,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는 6가지 가치 차원을 측정한 바 있었는데, 6가지 가치 차원이 뭐냐면 성취, 이타심, 자율성, 안락함, 안정성, 지위, 성의자 안한지, 성취, 이타심, 자율성, 안락함, 안정성, 지위, 이렇게 6가지 가치 요인을 측정한 바 있다. 4번의 CMI는 크라이티스가 측정했던 진로 성숙도 검사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이네요. 33번 맥락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맥락주의는 행위를 아주 중요한 관심 대상으로 보고요. 보기 3번에
이 행위는 인지적 사회적으로 결정되면 일상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다. 1번 3번이 모두 좋은데 보기 2번에 개인보다는 환경 영향 아니에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시해요. 상호작용.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보기 4번도 맞고요. 34번. 홀랜드의 어떤 직업 환경이냐? 홀랜드의 직업 환경은 홀랜드의 직업 환경은 6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그리고 관습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그래서 우리가 흔히 현탐의 사진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관식에서 이 환경에 대해서 저술하는 것이 나온 바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 6가지 직업 환경 외우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 바래요. 다음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노동자, 농부, 트럭 운전수, 목수 딱 보면 현실적이라는 거, 현실형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35번.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피검자 집단의 일정 시간 간격으로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뢰도 측정 방법은 총 5가지예요. 보기 1, 2, 3, 4번에 나와 있는 거 모두 해당되고요.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라는 거는 문항 내 적합치도라고도 해요. 문항 내 적합치도 이렇게 하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5가지인데 채점자 간 신뢰도라는 것도 있어요. 채점자 간 신뢰도. 채점자들이 채점한 점수들이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계수를 통해서 신뢰도를 측정하는 거. 그거야 말 그대로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야, 중요한 거는 보기 1, 2, 3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동형검사 신뢰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 반분검사 신뢰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문제의 해설 내용이 나와 있고요. 동형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수검자에게 첫 번째 시행한 검사와 동등한 유형의 검사를 실시하여 두 검사 점수 간의 상관계수에 의해 신뢰도를 측정한다. 동일한 수검자에게 첫 번째 시행한 검사와 동등한 유형의 검사를 실시해서 두 검사 점수 간의 상관계수에 의해서 신뢰도를 측정한다. 이게 동형검사 신뢰도예요. 3번 반분검사 신뢰도. 반분검사 신뢰도는 한 검사를 어떤 집단에 실시하고 그 검사의 문항을 동형이 되도록 2개의 검사로 나눈 다음 두 점수의 상관계수에 의해 신뢰도를 측정한다. 그러니까 보기 1, 2번에 있는 동형이나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2번 시험 보는 거지만 반분검사 신뢰도는 시험은 한 번밖에 안 봐요. 한 검사를 어떤 집단에 실시하고 그 검사의 문항을 동형이 되도록 2개의 검사로 나눈 다음 두 점수의 상관계수의 신뢰도로 측정한다. 이게 반분검사 신뢰도다.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문항을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들을 독립적이고 별개의 검사로 간주해서 문항들 간의 일관성이나 합치성을 신뢰도로 측정하는 거야.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들을 별개의 그리고 독립적인 검사로 간주해서 문항들 간의 일관성이나 합치성을 신뢰도로 규정한다. 이게 문항 내 적합치도 하면 신뢰도는 다 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더 하자면 반분검사 신뢰도는 다시 3개로 나눠져요. 반분검사 신뢰도는 3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전후절반법 또는 전후양분법,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후절반법 또는 기후양분법. 기후라는 거는 홀수냐 짝수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짝진 임의배치법,
전후절반법, 전후양분법, 기후절반법, 기후양분법, 또는 세 번째는 짝진 임의배치법, 짝진 임의배치법. 그래서 반분검사 신뢰도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이 신뢰도 쓰고 내용 서술하는 게 주관식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전에는 동형검사, 검사, 재검사, 반분검사 신뢰도 3개 쓰고 설명하는 거 엄청 많이 나왔는데 2020년에는 반분검사가 빠지고 동형검사, 검사, 재검사 신뢰도 그리고 문학 내 적합지도가 특이하게 20년도에 나온 바 있었어요. 아울러서 반분검사 신뢰도의 종류, 전기짝에 대해서도 주관식에서 엄청 많이 출제되어진 바가 있다. 그래서 지금 35번의 정답은 일단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답이 되겠네요. 36번 경력 진단 검사에 대해서 틀린 거, 이건 이 내용 그대로 알아두면 좋겠네요. CDS는 50호라는 사람이죠. 개인 직업 상황 검사 MBS는 홀랜드라는 사람이에요. 홀랜드. 그 다음에 경력 검사 CDI는 슈퍼예요. 그리고 경력 태도 검사 CBI는 크롬볼츠인데, 이 크롬볼츠의 CBI는요 자인식 및 세계관에 관한 것이에요. 직업 선택 필요한 정보 및 환경, 이게 아니라 자인식 및 세계관을 확인하는데 관련된 진단검사이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37번 질적 측정 도구 중 무엇이냐. 질적 측정 도구는 첫 번째 자기 효능감 척도, 그 다음에 카드 분류, 그 다음에 제노그램, 마지막으로 역할놀이, 작화제역, 이렇게 해요. 자기 효능감 척도, 직업 카드 분류, 그리고 제노그램, 그 다음에 역할놀이, 작화제역. 제노그램은 다른 말로 하면 직업 가계도예요. 자신의 가족들, 선조들이 어떤 직업적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시각적 표상을 얻기 위해서 도표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기 지문에 이렇게 딱 제노그램, 직업 가계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정답이 3번이네요. 크럼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이다. 네 가지예요. 여기는 기억분의 유전적 요인만 나와 있는데,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두 번째 환경 조건과 사건, 세 번째 학습 경험, 네 번째 과제 접근 기술. 지금 이것도 주관식에 서술하셔 쓰고 설명하셔 나왔는데, 다음에 나올 때 그때 설명할게요. 흔히 크럼볼츠 하면 그래서 유환학과, 보기 기억 니은 디귿 다 나와 있네요. 기억의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이렇게 해도 되고, 유전적 요인 이것만 해도 되고요. 39번 셀리에가 제시한 스트레스 반응 단계는 경고, 저항, 소진 또는 탈진. 답이 쉽게 되죠. 40번 다양한 직무를 경험케 함으로써 능력 개발시키는 경력 개발 프로그램. 경력 개발 프로그램은 흔히 5가지로 나눠져요. 경력 개발 프로그램도 여기 다 해버릴 거예요. 첫 번째 자기평가 도구, 두 번째 개인 상담, 세 번째 정보 제공, 네 번째 종업원 평가, 다섯 번째 종업원 능력 개발. 자기평가 도구, 개인 상담, 정보 제공, 종업원 평가, 종업원 능력 개발. 자기평가 도구에는 경력 워크숍, 그리고 경력 연습 책자,
두 개가 해당되고, 개인 상담은 개인 상담이고, 정보 제공은 사내 공모제, 기술 목록, 경력 자원기관, 얘네들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종업원 평가는 평가기간, 심리검사, 조기발탁제, 평가기간, 심리검사, 조기발탁제. 종업원 능력개발은 훈련 프로그램, 후견인 프로그램. 그 다음에 직무순환 프로그램이에요. 직무순환 프로그램. 이렇게 나눴어요. 훈련 프로그램, 후견인 프로그램, 직무순환 프로그램. 이렇게 했는데, 지금 40분에 나와 있는 거는 직무순환 프로그램이고, 지금 5가지 중에서 맨 뒤에 나와 있는 종업원 능력개발 프로그램 3개는 3개니까 벌써 딱 중간식 냄새가 나죠? 반드시 신경 쓰셔야 돼요.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